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야말로 많은 국가들이 전염병 앞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선진국들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많은 이들은 방역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으며,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초반에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그야말로 위험한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력이 매우 강력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는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방역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놀랍게도 선진국들은 서로 마스크를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3M 공장에서 생산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기로 한 마스크 200만 개는 트럼프 정부가 낚아챘고, 심지어 미국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마스크를 압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의 불신이 싹 텄으며 현재는 여전히 백신 확보 전쟁 중으로 국가들은 씨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얼마 전 폭설로 고생한 미국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업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백신을 많이 맞았으므로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우치 소장은 노발대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N에 출연해 일부 주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후퇴시킨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필요성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하루 5만 5천에서 7만 건의 전염병을 다루고 있을 때 공중보건 지침을 완전히 제쳐두기로 한다면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정 기간 마스크 착용은 해야 한다면서 공중보건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조치를 해제한 텍사스와 미시시피 주지사를 향해서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원시적인 사고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텍사스와 미시시피 등 공화당의 보수 지지층이 우세한 주에서 트럼프 방식을 따라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방역을 최우선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신경을 자극한다며 무식한 방역 조치를 빠르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전혀 순조롭지 않은 국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백신을 다량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현저하게 늦는 접종 속도로 도마에 오릅니다. 3월 4일 기준 한국은 접종 숫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백신 접종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루 평균 3천에서 5천 명 수준인 반면에 한국은 약 6에서 10만 명가량의 접종도 가능하다고 파악되는 것입니다. 후생성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2주 동안 3만 7천여 명밖에 접종시키지 못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추세라면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접종 숫자가 30에서 50만 명밖에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루에 6에서 10만 명 속도로 접종을 한다면 도쿄올림픽 이전까지는 약 1000만 명 내외도 접종도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양국의 접종 속도 차이는 극과 극이며 일본은 올림픽 이전 집단 면역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일부 일본 언론은 자국도 아닌 한국의 백신 접종 이후의 사망자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네티즌들은 일본은 화이자인 반면에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주된 백신 아이템이라고 댓글을 달면서 아무 근거 없이 한국의 백신이 위험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지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에 관해 공식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불거졌던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독감 백신과 관련해 접수된 사망 사례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없지만 당시 연이은 사망자 발생 자체만으로도 접종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됐듯이 이번에도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면 논란이 무한 증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정부의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관련 백신 접종 후 사망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이번 사안이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직접 열어 사망 과정과 향후 조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독감 접종 이후와 같은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국은 이미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해외 주요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청장은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에 기저질환자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도됐지만 조사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402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고 독일에서도 1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이 가운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확인된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백신만이 코로나19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장이 직접 나서서 백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주변국에서 보기 힘든 유례없는 자세한 브리핑이 이어지자 현재까지 많은 대중들의 반응도 지난 독감보다 오히려 백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불안감이 훨씬 개선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의 순조로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칫 백신이 크게 모자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막상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각국의 물량을 대는 것에 허덕이고 있다는 뉴스가 다방면에서 들려온 것이죠.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제3국 수출에 제동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현지 시간 4일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이탈리아 내 공장에서 최종 포장된 코로나19 백신 25만 도스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지 정부에 요청했으나 불허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지난달 26일 이러한 결정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알렸고 유럽연합 집행위도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행동이 다소 충격적인데요. 유럽연합 집행부에서는 수출이 불허된 백신은 유럽연합 령 내에 재분배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유럽연합 역의 수출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1월 말 백신 업체가 EU와 계약한 백신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역의 수출을 불허한다는 백신 수출 통제 규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백신의 공급이 크게 모자란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유럽연합부터 먼저 맞아야 하는 의견이 대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강경 조처에는 지지부진한 대국민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려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의 의중이 강력하게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최근 개최된 EU 회원국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역내 백신 접종을 가속하는 한편 공급 계약을 위반하는 백신 제조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백신 제조회사가 대거 포진된 유럽 혹은 미국에서 이렇게 백신을 자국부터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 공급이 늦어져 그만큼 오랫동안 코로나에 시달리고 집단 면역도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때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백신 회사들과 위탁 생산 계약을 해놓은 곳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으나 현재 연 5억 도스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5 백신과 기술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노바백스, 현재 국내에 접종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해서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자체가 매우 큰 힘이 되며 결국 이것이 한국이 코로나에서 빠르게 벗어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최소한 수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미 모든 시설이 있는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한국이 집단 면역을 11월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백신 위탁 생산까지 빈틈없이 준비된 한국은 전 세계가 백신을 놓고 다투며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백신을 훨씬 많이 계약, 확보했다면서 한국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막상 결국 누가 가장 먼저 코로나에서 벗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국질병당국이 오랫동안 준비해내온 전염병에 대한 빅픽처가 물 샐 틈 없이 가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얘들은 무슨 금지된 사랑을 이렇게나 많이 한대요? 나는 허가된 사랑도 못하고 있는데 아주 무슨 눈만 맞으면 난리가 나버리네요. 페페TV. 지금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혼돈인 상태인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아베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아베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루머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베의 부인 역시도 다른 남성과의 썸띵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그리 알려진 사실은 아닌데요. 이 집안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집안도 이 모양인데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로 한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숨겨둔 자식 의혹에 휩싸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일본의 한 언론이 아베의 숨겨둔 자식에 대해 보도할 것이라는 가십거리 정보가 도쿄 나가타조에 나돌기 시작한 게 발단입니다. 아베 총리의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두고 긴자의 호스테스다, 아베 후원자의 딸이다, 도쿄에 사는 게이샤다 등의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일본의 블로거들도 관련 뉴스를 퍼나르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간지 슈칸포스트는 커버 스토리로 아베 총리의 애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 유흥업소 여주인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0대의 이 여성은 아베 총리가 과거 부친이 외상이던 시절 비서관으로 있을 때 알게 된 긴자의 한 술집 마담으로 지금은 후쿠오카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같은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슈칸포스트는 일본풍의 미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애인으로 지목된 이 여성은 슈칸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베와의 만남은 인정했지만 연인관계나 숨겨둔 자식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정했고 아베 측도 사실 무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슈칸포스트는 아베 정권이 국민연금 기록 분실로 직격탄을 맞았을 때 아베의 정책 비서 집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도해 주목을 끈 바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숨겨둔 자식 의혹의 진위는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힘이 없어진 탓에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베 부부 사이엔 현재 자녀가 없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에 이어 아키에 여사 연문설도 일본 열도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호테이 도모야스라는 연예인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은밀히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설은 2015년에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는 한 남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연문설 상대남은 유명한 기타리스트 호테이 도모야스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본인인 호테이는 영화 사무라이 픽션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서 한국인의 피가 흐른 호테이는 록밴드 활동과 영화 출연을 동시에 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아키 여사는 00년이 호테이가 자신과 동갑이라는 점을 드러냈고 친구라는 말을 호기롭게 건넸습니다. 아키 여사는 그동안 스스로 한류 팬임을 공표하고 술집을 하는 등 파격적인 행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문설은 파격 행보를 넘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어 남편인 아베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었던 사건입니다. 일본 주간지 여성 세븐에 따르면 아키엔 도쿄의 단골 회원제바에서 기타리스트 호테이 토모야스와의 심야 만남을 즐겼습니다. 아키에가 호테이를 직접 부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여성 세븐은 아키에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이윽고 술에 취하자 호테이를 전화로 호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호테이는 10분 만에 달려왔다는 후문입니다. 여성 세븐 측은 전화를 끊고 10분 후 호테이가 나타났다며 당시 그는 블랙재킷에 진 차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담한 만남을 즐겼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여성 세븐에 두 사람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며 아키에가 호테이의 목덜미에 뽀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키에는 새벽이 되어서야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매체는 아키에는 오전 2시경 경호원 품에 안겨 귀가했다며 호테이도 그 직후 가게를 빠져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테이는 190의 큰 키에 수려한 외모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1999년 발라드 가수 이마이 미키와 이미 결혼한 사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측근들도 나사 풀린 행동으로 구설을 모았습니다. 막말했다가 공개 사과하는 일은 다반사고 결혼 후 연문 사실이 들통나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차관급인 경제산업상 정무관에 발탁되면서 차세대 리더로까지 주목받았던 나카가와 주무의원. 하지만 6년간의 결혼 후 연문 사실이 들통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부인이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공분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베 키즈라고 불리는 아이돌 출신 여성 의원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 주간 신조에 따르면 자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마이 에리코 참의원 의원과 같은 당의 하시모토 켄 고베 시의원의 불륜설을 증거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사진
사진에는 두 사람이 심야에 시차를 두고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모습과 기차에서 손을 잡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마이 의원은 이혼한 싱글이지만 상대방인 하시모토 시의원은 자녀 2명이 있는 유부남입니다. 이마이 의원은 인기 여성 4인조 음악그룹 스피드의 보컬 출신입니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해 자민당이 영입한 인물로 아베 키즈로도 불립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지만 선거 당시 개헌이나 경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금은 선거 중이니 답변을 못해 미안하문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며 자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보도 직후 이마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솔한 행동으로 폐를 끼쳐 미안하다. 자민당이 힘든 시기에 사적인 행동으로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지만 그게 사과한다고 끝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 일본 정부 여당 인사 중에서도 나카가와 도시나오 전 경제산업정무관이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의 스캔들로 정무관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이 양반은 2달 새 무려 2번이나 다른 여자와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퇴진 압박을 받아왔었습니다. 참 기운도 좋다. 나는 한 명도 못 만나고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을 받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던 자민당 소속 미야자키 켄스케 중의원 의원도 부인 출산 수일 전 30대 탤런트와 사랑을 저지른 의혹으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베 정부의 다양한 종류의 로맨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